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아직도 안 누르셨다고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떠평의 제목은요, 5.18의 진짜 영웅들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5월 22일 광주 교도소를 지킨 삼공수 여단의 13대대장 변길남 중령, 15대대장 박정규 중령 등이 진짜 5.18의 영웅이라 할 수 있다. 군대를 다녀온 대학생들이 광주 교도소를 공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국가의 정규군을 향해 총격을 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민군에 의해 피살된 22명의 국군들이야말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계엄군에게 저항한 시민군의 행위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나 역시 데모를 해보았지만 경찰들을 살해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그들 역시 경찰의 임무를 다하는 같은 국민이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시민군이 칼빈으로 무장하고 찝차에 올라타서 조직적으로 공수부대원을 공격했다면 시민군이 아니라 폭도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역사의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군인을 공격하다가 사망했다고 애국자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가원로의 사무총장 장충군이란 분이 써주셨는데요. 일리가 있는 글입니다. 5.18 진압한 이 군인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서 진압하래서 진압했는데 가서 진압하려고 가보니까 시민들이 이거 무장을 하고 체류 무슨 저 몽둥이 이 정도가 아니라 막 뭐 총을 무기고를 탈취해서 총을 쏘고 이러면은 발포 명령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군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군인들이 다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인이 다 죽고 뚫리면은 국가가 전복되는데 어떻든 명령권자, 이 군인들은 명령권자의 명령을 받는 거 아니에요? 명령권자가 그게 누구든, 그게 무슨 공수사단장이 됐건 그게 전두환이 됐건, 전두환은 발포 명령 안 했다고 하는데 그래 100번 명령해서 그 전두환이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그 위에 관이 명령하니까 자기들은 지키러 나간 거고, 거기 그 명령에 따르는 군인들인데 시민군의 총에 맞아서 때로는 뭐 무기에 맞아서 사망한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영웅이다. 5.18의 교도소를 습격해서 총을 빼앗아서 군인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람들이 영웅이냐. 그러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그 폭정을 견디다 못해서 무기고를 털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총질을 해야 되면 그 사람들이 영웅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바들이, 대깨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이분은 집회를 많이 했다는데 집회에서 가보면 경찰들이 야속하기도 해요. 그 집회를 막는. 저도 집회에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만 경찰들 야속하죠. 저 확성기로요 방해도 해요. 해산하세요, 해산, 감염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해산하세요. 그래서 마이크로 우리가 집회하는 걸 막 방해합니다. 그럼 막 야속하고 밉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도 마이크 잡고 제 경찰들 막 물러가려고 소리 지르지만 그 사람들도 명령에 의해서 거기 나와서 우리를 진압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뭔가 몽둥이로 아니면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는 충동은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광주 그때 폭도들은 일부 폭도들입니다.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거겠죠. 그거는 뭐 인정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일부 폭도가 무기고를 탈취해서 칼빈 총으로 막 군인들을 향해 쏴대고 교도소를 습격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이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아니, 민주화 운동이면 자기 국군인데 적군을 향해 쏘는 것도 아니고 군인을 향해서 총을 쏘고 경찰을 쏘고 아니 무기고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이게 민주화 운동으로 정당화되는 일입니까? 그거는 저는 이 글에 동의하고요. 지금 이렇게 5.18에 관해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불순분자가 많이 섞여 있다는 내용도 되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순분자라는 거는 5.18에 민주화 운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뒤에 DJ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이 민주당 좌파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 민주당 좌파 정권에 충성한 사람들을 포상으로도 갖다가 이름을 막 갖다 넣은, 5.18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불순분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공개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의심스러운 거는 여기에 폭도들, 무기고 탈취하고 교도 습격한 그 주동자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은
그쪽으로 조사가 들어갈까봐 그거 두려워서 공개 안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왜 명단을 공개 안 할까요? 아니 5.18의 영웅들이라면서 민주화 유공자라면서 유공자 훈장인데 왜 자랑스럽게 공개해야 되는데 왜 공개를 안 할까요? 뭐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보고요. 이 글에서 나오듯이 진짜 영웅들은 나라를 혼란 상황에서 명령에 따라서 충실히 하다가 숨진 이분들이 진짜 5.18의 영웅들 아니냐, 이런 거고요. 아까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5.18 민주화 영웅 뭐 유공자라고 하면서요, 그 자손들이요 무지막지한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돈은 물론이고 돈도 뭐 매달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가산점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기관 그 뭐 시험이라든지 진급이랄지 이런데 상당한 혜택을 받아요. 근데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거기 카트라인에요. 거기 엄청나게 고기 1점이면은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에 5%의 가산점을 주면요. 그거는 뭐 당선 안 될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뽑히지 않을 사람이 뽑히는 거고 그분들 때문에 억울하게 공무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뽑혀야 될 사람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5.18의 가산점은 엄청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산점을 안고 경찰대에 많이 갔어요. 요즘에 이제 경찰 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다시 조명되고 있는데 경찰대에 가서 가산점을 안고 그다음에 승진에도 또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5.18의 그 유공자 자녀들, 이제 유공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불순분자도 거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죠. 그 불순분자의 자녀들이 가산점을 오히려 받고 경찰대에 들어가서 그냥 첫 받다가 파출소 소장부터 시작했잖아요. 남들은 순경서부터 한참 올라와야 소장 되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파출소 소장 돼요. 5.18 가산점을 앓고. 그것뿐입니까? 네? 판검사 이런 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럼 5.18이 무슨 말하자면 이게 훈장이 돼가지고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 점령하는 거예요. 5.18이? 여기다가 또 어저께 나온 뉴스 보니까 또 5.18 기념재단에서 장학생을 모집하는데 이 장학생을 모집하는데 그 대상이 민주화 운동 및 국가폭력 피해자 자녀거나 5.18 계승에 걸맞는 사회공헌을 한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 장학금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5.18 기념재단은 각종 후원금도 있지만 나라에서 돈 대주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서 또 자기네 식구들도 장학생으로 또 돈 퍼줘요. 이렇게 가산점 줘서 취직하게 해. 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장학금 줘서 지원해. 그냥 5.18이 이게 무슨 무기야? 이거 종식돼야 됩니다. 이거 종식되려면 명단을 공개해야 돼요. 진짜 5.18의 유공자들은 좋다 이거야. 그래. 진짜 그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당하게 법을 지키면서 집회를 한 사람들. 좋다 이거야. 그러나 5.18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었던 어릴 적에 뉴스로 그냥 5.18이 저런 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뉴스로 5.18이 저런 일어났네. 뉴스로 본 사람인데 자기네 아버지라든가 자기가 나중에 정치해가지고 민주당 끈앞풀이야. 그래서 5.18의 유공자가 되는 거. 이런데 그 자식들은 각종 가산점으로 뭐 경찰대 등등등 공무원 등등등 혜택을 받고 승승장구해. 또 평생 연금까지 받아 죽을 때까지.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려야 돼요. 진짜 유공자 좋다 이거야. 5.18. 근데 가짜 유공자는 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진짜 유공자도 더 당당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린 진짜 유공자고 가짜 유공자고 무조건 5.18 유공자들은 다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공개 안 하냐 이러는데 진짜 유공자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야 명단 공개해라. 진짜 가짜 속아내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그분들 조용합니까? 같은 광주 분들이라서요? 왜 조용해요? 내가 진짜 유공자인데 가짜 유공자하고 섞였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분들의 양심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조정해야 돼요. 어떻게 군인을 총을 쏜 사람이 유공자가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억울한 사람들, 문재인 정권에 탄압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부정선거 저질러졌는데 판결이라고 이상한 판단 나고 그러는데 분통이 치밀어요. 그럼 우리도 데모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총 들어야 돼?
무기고 습격해서 총 들고 어디 선관위 막 갔다가 쏘고 막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럼 우리 잡아갈 거 아니에요. 유공자커녕. 그럼 뭐냐 이거야. 지금도 불의에 우리는 한 거 하잖아요. 불의. 예? 의롭지 않은 거. 문재인 정권의 폭정. 그 다음에 비리. 그 다음에 부정선거. 여기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한 거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당한 집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짱돌 들고 까고 싶어요. 우리도 무기고 털고 싶어. 그러나 그건 불법이라서 못 털고 그저 그 폴리스 라인 지켜가면서 거기서 그냥 으쌰으쌰 하고 마이크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안 했냐 이거야. 왜 무기고를 털어야만 했고 왜 총을 군인들에게 쏴야 됐고 또 그 잘못된 총으로 인해서 지네가 쏜 총에 지네가 맞아서 죽은 경우도 있어요. 예? 막 옥상에서 막 쏴가지고 그런 거 어떡할 거야. 지네 총에 지네 광주 시민이 맞았는데 그걸 왜 다 일로 뒤집어 씌워. 계엄군에 뒤집어 씌워. 계엄군은 그러면 명령 받아서 진압해야지. 진압하는 계엄군이 나쁜 사람들이라면 그럼 진압하지 않았다고 치자. 명령을 거절했어. 군인들이 상부의 명령 거절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우리 못해. 전두환의 명령 못 받아. 자 그러면 이제 진압 안 했어. 그럼 무기고 털었어. 학생들이고 폭도들이고. 그리고 막 진격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막 그 청와대 점령하고 그냥 지들이 또 대통령 자꾸 막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직성이 풀리되는 거야? 광주 공화국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회가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독재 정권이라도. 그리고 지금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재평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가 그때 사회 혼란을 전두환 강압 정책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기틀을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깡패들 설쳐대고 그냥 정치꾼들은 그냥 서로 얼마나 난잡했습니까? 그거 가만 놔뒀으면은 이런 우리나라 선진국 됐을 것 같아요? 전두환에 대해 저도 전두환 비판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전두환 비판하다가 전두환 측에서 은밀히 만나자는 연락도 받았어요. 제가 TV조선 등에 한참 방송 많이 할 때. 만나자는 건 제 생각에 그걸 것 같아. 저를 회유하느라고 아마 금일봉 세게 주려고 그럴지도 모르죠. 안 만났어요, 저는. 안 만났어. 그 전두환 비판 굉장히 많이 했어. 근데 자꾸 이 사회에 돌아가는 거 보고 그다음에 뉴스를 접하고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시대 상황에 맞는 대통령이었구나. 재평가가 돼요. 만약에 전두환이 아니라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면 그때 그 정치꾼들 DJ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김영삼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일찍 잡았으면 사회 혼란스럽고 나라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